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일요일 밤 9시 10분이고요. 네, 일요일이기 때문에 강과장 채널에 영상이 올라갔던 날인데 몇몇 댓글 중에 상추씨를 좀 올려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문득문득 보여서, 그리고 상추씨 채널에도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네, 오늘은 원래 그렇게까지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찍고 있습니다. 하윤이를 좀 재우고 찍고 있고요. 하윤이가 양양에 다녀온 이후로 다시 또 잠을 잘 때 좀 이제 안아줘야지 자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이전에 약간 수면 교육을 통해서 혼자 이제 침대에 눕히면 혼자 등을 대고 조금 칭얼거리다가 혼자 잠드는, 이제 이거를 좀 연습을 해서 그렇게 되게끔 되었었는데, 네, 양양을 다녀온 이후로 다시 좀 초기화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가지고 네, 다시 좀 안아서 재우고 있는데, 집 안에서 아기띠로 안으면 또 잘 못 잡니다. 못 자고.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아기띠로 안아주면은 산책을 유자씨랑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면은 다행히 그래도 그렇게 많이 보채지 않고 잠에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수면 교육을 해서 혼자 등 대고 자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볼까 싶기는 한데, 요즘에 또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수면 교육 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드네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무첨가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무첨가 두유를 마시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무첨가 두유니까 당연히 첨가된 게 없겠죠? 콩만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렇게까지 맛없는 두유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까지 건강한 맛이 나는 두유가 있을까? 네, 그냥 좀 뭐랄까, 약간 고소한 맛은 나서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좀 달달한 두유랑은 좀 달라가지고 약간 당황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몸에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마시고 있고요. 그리고 상추씨 지금 녹음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 사실 영상을 몇 개 찍었었어요. 네, 찍어서 업로드 예약까지 걸어 놨었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도 상추씨를 이제 들으시는데, 이제 제가 요즘에 뭐 계속 힘든 이야기만 했더니 너무 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당연히 이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몇 개 이제 올렸었는데, 또 괜히 또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업로드를 취소를 하고 요거를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이 많이 늦어진 것도 있고요. 네. 뭔가 어쨌든 상추씨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고, 제 이제 삶의 일부이기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의 이제 일의 일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뭔가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저도 수익도 올리고, 뭐 강과장 채널에 비하면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것도 되게 뜻깊은 일이긴 하지만, 부모님을 걱정을 그렇게 크게 시킬 만큼 시키면서까지 업로드를 해야 할 일인 걸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너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고 많이 좀 우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사실 약간 멘붕이 왔던 것도 있고, 이것도 또 들으시면 또 걱정 하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조금 그래서 조금 늦어졌었습니다. 강가장 채널 같은 경우는 영상을 올릴 때 제가 편집을 하고 내용을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어느 정도 편집을 하면서 제 재량껏 그리고 제 의도대로 영상의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부분은 제하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상추씨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특별한 대본 없이 그냥 혼자서 주저리 떠들고, 보통은 네 그냥 힘든 이야기하고 우울한 이야기하고, 아니면 가끔씩 강가장 채널에서 뺨 맞으면 상추씨 채널에 와서 하소연하고 뭐 약간 요런 그림이다 보니까 뭔가 제 그냥 솔직한 제 평소의 일상들과 평소의 생각들을 그냥 좀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그게 누군가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재미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잠에 들게끔 도움이 되고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어머니께는 네, 큰 아픔이 되었던 것 같다, 큰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네, 그냥 제일 좋은 건 실제 제 삶에 큰 뭔가 힘듦이나 역경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저의 즐거운 일상에 대해서만 상추씨에서 공유를 하면은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뭐 거짓으로 방송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일산에 다녀왔습니다. 고향? 네, 고향이구나. 고향 일산인가요? 잠깐만. 고향시에 일산이 있는 건가? 잠시만요. 일산이 구인 건가? 갑자기 헷갈리네.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그렇구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구나. 네, 어쨌든 오늘은 네, 고양시에 다녀왔습니다. 고양시에 아쿠아 플래닛이라고 그 아쿠아리움이죠.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걸 구독자분께서 유자씨 DM으로 선물을 티켓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주셔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네. 물고기들이 있었고요. 네, 2층에서 3층까지는 물고기들이 있었고, 4층은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뭐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5층에는 이제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고기래. 동물들. 네. 네. 갑자기 헛소리를 해가지고 뇌가 정지해버렸습니다. 네,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요. 네. 아쿠아리움은 굉장히 오랜만에 갔던 것 같은데, 예전에 언제 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유자씨랑 연애하는 동안에는 둘이서 아쿠아리움을 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가보긴 했었는데 언제 갔는지 누구와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고 뭐 상어들도 있었고, 하윤이가 생각보다 재미있게 잘 놀더라고요. 혹시라도 무서워하거나 울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쩌지 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 하윤이보다 유자씨가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유자씨 같은 경우는 물고기 공포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물고기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냥 길가에 도로변에 있는 횟집에 있는 그 수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도 너무 무서워해서 그런 곳을 지나갈 때는 제가 수조 쪽으로 걷고 유자씨가 이제 바닷가 쪽으로 걷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는
물고기를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게 있나? 쟤네들이 뭐 튀어나와서 우리를 뭐 뜯어먹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진짜로 저렇게까지 무서운 건가? 라는 약간의 의문이 들기는 했는데 오랜 시간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자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겠죠. 물론 아쿠아리움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런 횟집에 있는 수조에 있는 애들처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횟집에 있는 물고기들도 수조 밖으로 탈출할 확률은 거의 뭐 0%에 가깝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이제 통유리로 이제 막혀 있는 곳에 물고기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수조에 횟집에 있는 물고기들보다는 조금 덜 무섭기는 할 테지만 그래도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이렇게 한쪽 면에 그러니까 벽 쪽에 이렇게 유리가 있고 그 안쪽에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진 않았는데 아쿠아리움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이렇게 온 사방이 다 물고기로 이렇게 뭔가 터널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위랑 옆이 전부 다 이제 물로 꽉 차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잖아요. 저희 기억에는 오늘도 그런 공간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공간에는 사방이 물이고 사방이 물고기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데도 딸을 위해서 아쿠아리움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엄마의 마음이란 게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 하윤이도 굉장히 집중해서 구경을 잘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면은 유모차를 태우고 좀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좀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거나 아니면 재미가 없거나 지루하거나 하면 좀 보채고 찡찡대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다행히 거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즐기다 왔고 사람이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았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 지상 주차장이었는데 오늘 폭우가 쏟아졌어요. 다행히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때는 비가 거의 끝인 상태이긴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폭우가 내렸을 때쯤에 도착을 했더라면 내리지 못하고 차에서 꼼짝없이 비가 그칠 때까지 이제 기다렸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윤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나머지는 다 좋았고 물고기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옥상에 갔더니 이제 동물들도 있더라고요. 뭐 당나귀도 있고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사자호랑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뭐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토끼도 있고 이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 동물들한테 밥도 먹이고 그렇게 하던데 하윤이가 이제 9개월이 좀 넘었는데 조금 더 커서 나중에 또 가면은 더 재미있어 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걸어 다니면서 자기가 더 구경도 하고 저랑 유자씨가 이제 이건 어떤 동물이야 뭐 이렇게 알려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좀 크면 한 번 더 가볼까 싶습니다. 말이 좀 통하고 걸어 다닐 때쯤 됐을 때 물론 뭐 그 전에 또 갔을 수도 있겠죠.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그리고 최근에 양양에 다녀온 이후로 입맛이 좀 자극적으로 변하기도 했었고 약간 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소비도 좀 많이 늘었었고 배달 음식 같은 것들도 많이 시켜 먹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좋을 리가 없잖아요. 배달 음식 많이 먹으면.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배달 음식을 좀 줄여보자, 끊어보자 라는 목표로 한 주를 살았는데 대차게 망해버렸고요. 굉장히 많이 시켜 먹었고 이번 주 시작할 때 몸무게가 89kg였는데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더니 90.4kg가 됐어요. 왜 살이 더 찐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다. 왜 찐지는 알겠어요. 배달 음식을 좀 많이 먹었었고 딱히 뭐 운동은 요즘에 거의 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살이 찐 거긴 한데 90kg를 넘은 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계속 80kg 후반 정도는 유지를 했었는데 한 87, 8 정도는 유지를 했었는데 제가 키가 184예요. 그래서 90kg 정도 나간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뚱뚱이처럼 돼지처럼 보이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과체중이긴 하거든요. 제 정상 체중이 184에 74kg인가? 이 정도가 돼야지 뭐 정상 체중이라고 했던가? 보기 좋은 몸이라고 했던가? 78kg가 넘어가면 이제 경도 비만이 시작되는 뭐 그 정도인데 물론 뭐 사람마다 근육량이 다를 테니까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체지방률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80kg, 90kg 이때 그 인바디를 했을 때 체지방률이 막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 정도였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도 비슷한 정도의 체지방률이지 않을까. 성인 남성이 그 정도의 체지방률인 거는 체지방률이 좀 많이 높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부터는 진짜로 좀 독하게 다이어트를 좀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년간 다이어트와 요요를 계속 경험을 했었는데 가끔 뭐 그런 댓글들도 달리더라고요. 아니 뭐 맨날 절약했다고 하면서 살은 도대체 어떻게 찐 거냐, 뭘 그렇게 먹었길래 살이 찐 거냐, 돈을 아꼈으면 그렇게 살이 찔 만큼 먹지 못했을 텐데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살이 쪘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식습관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1순위일 테고 그리고 예전에 사회 초년생 때 신입 때부터 거의 한 7년차? 8년차 때까지는 7년차면은 거의 한 2016년? 7년?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거의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야근을 했었고 그래서 회사에서 보통 야근을 하면 밥을 사주거든요. 밥을 맛있는 거를 많이 먹었었고 보통은 뭐 많이 이제 고칼로리 음식들을 많이 시켜 먹죠. 뭐 피자 치킨 같은 거를 저녁 때 시켜 먹을 때도 있지만 뭐 돈가스 같은 거를 시켜 먹는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무언가를 시켜도 굉장히 좀 바깥 음식이니까 좀 자극적이고 맵고 좀 칼로리가 높은 그런 음식들을 뭐 거의 한 달에 칼퇴를 하는 날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정도로 계속 야근을 했었고 초창기 때 신입 때는 제가 신입 때 첫 회사를 3년 반 정도 다녔는데 거기는 11시 넘을 때까지 야근을 하면 야식비가 또 따로 나왔어요. 8,00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돈을 이제 동료 직원들과 모아서 야식을 또 시켜 먹는 거죠. 저녁도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근데 11시 넘을 때까지 거의 야근을 하면 11시 넘을 때까지 매일 했었거든요. 한 달에도 뭐 거의 수십 번 뭐 어차피 20일 평일만 20일 출근하는 거니까 뭐 수십 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11시 넘을 때까지 야근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날을 야식을 먹었었고 그 덕분에 식습관이 완전히 엉망이 되면서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제 인생 최대 몸무게가 거의 97인가 8인가 그 정도까지 쪘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보다도 뭐 7, 8kg 정도가 더 찐 상태니까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상태였을 텐데 거의 이제 100kg에 육박하는 정도였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그 뒤로도 회사에서 그렇게 야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사실 식습관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뭐 꼭 큰 돈을 들여야지 살을 찌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싸구려 음식들이 더 살을 많이 찌우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먹는 욕구 빼고는 거의 다른 욕구들이 없습니다. 옷도 안 사고 뭐 여행도 잘 안 갔고 하다 보니까 절약을 하면서도 한 달에 뭐 생활비 한 30만 원 정도만 쓰더라도 충분히 제 한 몸뚱아리 살찌울 만큼은 음식들을 구할 수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래서 뭐 거의 살을 한 10kg씩 뺐던 거는 한두 번, 두 번 있었던 것 같고, 한 번은 거의 한 15kg 뭐 이 정도씩 뺐을 때도 있었고, 거의 20kg 가까이 뺐을 때도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제가 제일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던 다이어트는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거든요. 저는 7일 동안 했었는데, 물 2리터에다가 유기농 메이플 시럽을 140ml인가 정도를 넣고, 같은 양의 레몬 물을 140ml 넣고, 그리고 카이엔 페퍼라고 굉장히 매운 고춧가루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넣고 해서 그걸 섞어가지고 2리터를 만들어서 하루 동안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제 기억으로는 그 2리터 한 병이 시럽이 들어가니까, 시럽이랑 뭐 레몬은 뭐 칼로리가 높진 않겠지만 조금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총 칼로리가 400칼로리인가 500칼로리인가 이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7일인가 6일인가 했었는데, 한 3일차쯤 되니까 머리가 진짜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사전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명현 현상인가? 그동안 먹었던 그런 쓰레기 같은 뭔가 음식들과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몸속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극심한 두통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맑아지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받아들여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저도 3일인가 2일차 만에 찾아오더라고요. 갑자기 뭐 밥도 안 먹고 계속 레몬 들어간 물만 먹으니까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6일인가 7일인가 정도 했었고, 일주일 했었는데 거의 살이 일주일 만에 많이 빠졌었어요. 잘 정확한 키로수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 7kg 정도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다이어트를 이어서 쭉 했는데, 그때 이제 한번 탄력을 받으니까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살이 빠지는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레몬 디톡스를 하는 동안에 뭔가 이런 식욕과 약간 식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절제하는 능력이 키워지다 보니까 그 뒤로도 음식을 참아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덜 괴로웠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살만 빠지고, 예를 들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거나 컨디션이 진짜 너무 안 좋아졌거나 했었다면은 별로 그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 기억이 좋지 않았을 텐데, 물론 이제 밥을 적게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굉장히 뭔가 기운이 없고 그랬던 거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되게 좋아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침에 제가 잘 못 일어나는데 아침에도 눈도 잘 떠지고, 하여튼 그래서 좀 나름 뭐 좋은 추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되게 긍정적인 느낌의 추억으로 기억이 되어서 내일부터 다시 레몬 디톡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뭔가 좀 입맛 자체가 자극적인 걸 원하고 식욕이 너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가지고 아마도 내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네, 문제는 이번 주 주말에 대전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 주가 이제 추석 기간이잖아요. 근데 한 주 먼저 대전에 가기로 했습니다. 차 안 막힐 때. 명절 기간에 움직이면 너무 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네, 일찍 움직이고 명절에는 처가댁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레몬 디톡스를 일주일을 하게 되면 시작하기 전에 이틀 정도는 약간 평소 먹던 음식에 반 정도 줄여가지고 먹는 그 감식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틀 정도 넣어야 되거든요. 이틀 정도 평소보다 좀 적게 먹고 3일차부터 레몬 디톡스를 시작해서 7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렇게 되면은 주말에 대전에 갔을 때 부모님과 식사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그걸 또 걱정하실 테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 하나.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아들이 살쪄가지고 와가지고 레몬 물만 하루 종일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저 같아도 하윤이가 나중에 그런다고 하면은, 저한테 레몬 디톡스 경험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걱정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 경험을 했던
그 상황들과 제 기억들과 뭔가 이런 경험치들을 부모님께 온전히 전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오랜만에 인생 2번째 레몬 디톡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왠지 감식 이틀 하고 3일차에 포기해서 폭식을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지금 갑자기 편도가 좀 붓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지금 감기 기운이 며칠 전부터 살짝 있었거든요. 하윤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간 이후로 이제 갑자기 감기가 걸렸는데, 저랑 유자 씨도 뭐 하윤이한테 옮은 건지 아니면 그냥 따로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감기 기운이 둘 다 살짝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혹시라도 일어났는데 감기가 심해지거나 그러면 하기 힘들잖아요. 레몬 디톡스를 하면 아무래도 영양분이 평소보다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절제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기에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고민 중인데, 일단은 재료들은 시켰습니다. 레몬을 제외하고 카이엔 페퍼랑 메이플 시럽은 쿠팡으로 주문을 했고, 레몬만 이제 마트 가서 사올까 합니다. 레몬도 사실 비용을 줄이자면 레몬 그 즙을 사서 그 레몬 즙을 넣는 게 더 싸긴 하거든요. 생 레몬을 즙을 내서 넣는 것보다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할 때는 지금보다 수입이 훨씬 적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레몬 즙을 사서 넣었었는데, 지금은 뭐 그때보다는 돈을 더 벌고 있기도 하고 나이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생 레몬을 먹는 게 뭐 건강에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생 레몬만 따로 마트에서 사서 넣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소득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최근에 영상을 좀 올리는 횟수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아주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크게 이제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랑 그리고 광고를 받았을 때 광고 수익이 있는데, 광고 수익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지만 유튜브 조회수 수익은 안 올리면 당연히 수입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조회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영상을 좀 자주자주 올려야지 알고리즘 통해서 노출도 많이 되고 이렇게 되는 구조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3일마다 한 번씩 올리는 사람이랑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올리는 사람이랑 유튜브 알고리즘을 탈 확률이 더 자주 올리는 사람이 더 높다라고 알고 있긴 한데, 물론 영상이 굉장히 재미있으면 뭐 빈도에 상관없이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저도 이제 주 2회씩 올리다가 주 1회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조회수 수익만 보자면 현재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월급의 한 70%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고, 네. 근데 아마도 더 떨어지겠죠. 왜냐면 지금 계속 주 1회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씩 이런 기간이 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요즘에는 업로드 빈도를 줄여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업로드 빈도는 똑같이 가져가고 나는 계속 영상을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조회수가 툭툭 떨어져가지고 수입이 막 줄어들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막 20만, 10만 이렇게 됐을 때도 구독자가, 네, 수익은 막 되게 처참하게, 네, 떨어지고 막 그럴 때도 있긴 했었는데, 물론 가끔 이제 광고도 찍고 하니까 그거랑 합치면 회사 다닐 때보다 여전히 많이 벌고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조회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광고도 안 들어옵니다. 사실 광고가 또 들어올 때는 막 매달 찍고 이럴 때도 있긴 한데, 또 안 들어올 때는 막 몇 달씩 못 찍을 때도 있거든요. 뭐 광고주가 광고를 줘야지 찍는 거니까. 네. 근데 만약 그렇게 광고가 길게 안 들어오는 기간에 유튜브 조회수 수익도 많이 떨어지는 기간이라고 하면 사실 한 달 생활비 정도 하는 수준? 저희는 월세도 비싸게 내고 있다 보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의 소득만 이제 올리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네. 뭐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
유튜브 하면서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한 5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예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게, 뭐 유튜브 수익이 떨어져도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사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진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어찌 하다 보니 유튜브가 이제 본업이자 주 소득원이다 보니까, 좀 조회수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쫄리죠. 예전보다는 많이 좀 쫄리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뭔가 좀 안정적인 직업을 좀 가져야 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안정적인 직업을 일단 하나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직업만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게 사실 뭐 요즘에는 거의 없죠. 이전에 제가 다녔던 직장만 해도 지금 거의 뭐 폐업 수준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예전에 그 회사 그만둘 때 유튜브를 하면서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회사를 그만둘지 유튜브를 그만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기도 태어나고 하니까 육아도 좀 더 하면서 그냥 좀 쉬어가자 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했었던 건데, 요즘에는 그냥 뭔가 이런 좀 불안정한 삶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나랑은 좀 안 맞는 거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전에 회사 생활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내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왜 똑같지, 월급은? 내가 좀 잘하면 더 많이 좀 챙겨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연봉 협상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정말 이런 획기적으로 뭔가를 잘했을 때는 연봉을 좀 더 올려주고 이런 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잘하든 못하든 월급이 뭐 차이가 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뭔가 내가 좀 더 잘했을 때 내가 더 인정받고 내 소득도 높아지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이기도 하거든요. 유튜브는 내가 잘하고 재밌는 영상을 올리면 소득이 비례해서 높아지니까. 근데 막상 그런 삶을 살아보니 내가 잘했을 때 높아지기도 하지만 내가 못했을 때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 그런 삶이다 보니까 이런 게 나랑은 조금 내 그냥 유리 멘탈과는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다시 또 뭔가 직장을 찾아봐야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유튜브를 그만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요즘에 좀 계속 그랬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무빙이라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좀 유자 씨랑 같이 좀 보고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이제 OTT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저희 이제 부부니까 저희 부부의 취향을 둘 다 만족시키는 드라마나 컨텐츠를 찾기가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우연히 무빙은 좀 맞아가지고 같이 보고 있는데, 처음에 좀 집중해서 보다가 지금 5화인가 6화쯤 보고 있는데 뭔가 약간 좀 살짝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희 취향의 연출이 아닌 느낌으로 약간 흘러가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재미있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약간 좀 초능력자들의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히어로들의 이야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웹툰이 원작이더라고요. 그 강풀 작가님이 원작인 것 같은데,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강풀 작가님이 예전에 그 이웃 사람인가? 그거 하기 전까지는 웹툰 강풀 작가님 원작으로 했던 영화들이 다 좀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몇 개를 영화를 극장 가서 봤었는데 그렇게 막
재미있다고 느끼지는 못했었거든요. 요번 거는 좀 재미있어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걸 샀습니다. 이북 리더기, 전자책 리더기를 사서 그걸로 책을 조금 더 읽고 있고, 사실 핸드폰으로 봐도 되는데, 전자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핸드폰 중독자고 집중력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라서 핸드폰으로 책을 읽다 보면 5분도 못 가서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인스타를 들어가거나 뭐 다른 웹서핑을 하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자책만 들고 카페를 가서 책을 읽으면 책을 좀 더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읽더라도 핸드폰을 뭔가 어딘가 좀 내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어딘가에 두고 읽으면 좀 더 불필요하게 핸드폰을 하는 시간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샀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한번 그냥 밤에 하윤이 재우고 나서 카페 가서 그냥 그 전자책 단말기만 들고 가서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뭔가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요즘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쓸데없이 계속 쇼츠 보고 계속 릴스 보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디지털 디톡스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뭔가 몸도 디톡스가 필요한 몸뚱아리고 디지털 디톡스도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레몬 디톡스도 하고 디지털 디톡스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물론 뭐 전자책 이북 리더기만 샀다고 디지털 디톡스가 완성이 되는 건 아니겠죠. 어제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자려고 핸드폰을 들고 방에 가다가 잠깐 책상에서 일어나서 그 잠깐 찰나에 핸드폰을 딱 열어서 릴스를 딱 보기 시작했는데 서서 한 15분은 본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렸죠. 갑자기 오씨,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15분 동안 전혀 내가 이거를 뭔가 하고 있다는 거 자체를 인지를 못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괴상한 일이죠. 비슷한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화장실에서 앉아서 핸드폰을 할 때도 진짜 순식간에 시간이 15분, 20분 막 흘러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 2개씩 올릴 때도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영상도 많이 올리고 상추씨도 자주 올리고 하다 보니까 바빴던 것도 물론 있지만, 생각해보면 쓸데없이 좀 낭비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줄이고 그런 시간들에 일을 더해서 영상을 좀 더 많이 올려볼까, 그런 생각을 좀 요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요즘 약간 뇌에 기름이 낀 건지 약간 좀 기억력이 오락가락 하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감정 기복도 좀 많이 안 좋고 좀 불안 증세 같은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많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여전히 계속 그러고 있지만 일을 좀 줄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아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막연한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는 당연히 있긴 한데, 그래도 일을 좀 줄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오늘 아쿠아리움 가서 느꼈던 게, 하윤이 물고기 구경하는 거 막 찍고 그냥 물고기 영상들도 막 찍고 하면서, 여기다가 나중에 영상 만들 때 무슨 자막을 써야지 재밌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물고기 둥둥 떠다니는 거 뭐 영상으로 찍고, 거기다가 사실 자막 쓸 게 뭐 없잖아요. 제가 무슨 그런 물고기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가지고 무슨 물고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순간 또 거기서 되게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갑자기 또 막 불안해지면서 어떡하지 그러다 정신을 갑자기 차렸어요. 내가 또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브이로그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타고나게 그냥 재미있는 사람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류는 아니어가지고 뭔가 쥐어짜내서 어떻게든 좀 덜 지루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타입의 사람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윤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좀 다니기 시작했고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맡기고, 네, 카페에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굉장히 좀 꿈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씨가 내년 초에 이제 내년 1월부터 복직을 할 예정인데, 네, 하윤이랑 좀 이제 떨어져 있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요즘에 많이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윤이를, 뭐 저도 당연히 하윤이를 좋아하지만 유자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윤이를 좋아하고 더 많이 좀 붙어 있어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복직을 하게 되면 회사를 다니면서 어쨌든 하윤이도 케어도 해야 할 텐데, 물론 이제 유자씨가 복직을 하면 제가 조금 더 하윤이를 많이 케어를 하겠죠. 유자씨는 이제 정규직으로 풀타임으로 회사를 다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을 테고, 그래서 뭐 잘 해야 할 텐데, 네. 겪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살면서 한 번도 뭔가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 40인데 나름 인생의 지혜들이 살면서 그래도 조금은 쌓였을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은 아니고 멍청한 인간이긴 한데, 그래도 39년 살아온 짬밥이 있지 나름의 인생의 지혜들이 좀 쌓여왔을 텐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네, 다 도루묵이 돼버렸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뭐 대충 할 얘기 다 한 것 같고요. 사연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거는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잘 모르시겠지만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연은 뭐 거의 오질 않아서 대부분 제 그 개인 메일 하면 이제 스팸 메일들로 채워져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상주씨 찍으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요즘에는 사연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마 보내시면 거의 100%의 확률로 채택이 될 수 있다. 네. 뭐든 좋으니까 아무거나 보내주세요. 네. 오늘 있었던 일도 좋고 최근에 있었던 열받는 일도 좋고 모든 사연들을 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오랜만에 찍었더니 43분밖에 못 찍었네요. 1시간은 좀 찍어줘야지. 내가 상추씨 촬영을 잘 마쳤구나 하는 뿌듯함이 좀 드는데, 네, 평소보다 좀 짧아서 저도 아쉽고 들으시는 분들도 아쉬우실 텐데 다음에 조금 더 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화요일 밤 정도에 듣고 계시겠네요. 네, 한 주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